시장의 기대에 부합하는 금리 인상 결과였다. 첫 번째. 베이비 스텝을 한 것 자체는 주식 투자하는 분의 입장에서는 좋은 뉴스이긴 하잖아요. 좋은 뉴스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이번 주에 네. 너무 많은 새로운 정보들이 쏟아졌어요. 네. 일단 뭐 한 가지는 엊그저께 네. IMF의 경제 전망 보고서가 있어요. 네. 이게 정말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 얘기도 말씀드려야 되고요. 네. 오늘 새벽에 오늘 새벽에 아주 중요한 뉴스였죠. FOMC 회의 결과가 발표가 됐죠. 그리고 드디어. 그 부분에 여러분들이 많이 주목하실 것 같고요. 네. 또 방금 전에 한국 물가가 발표가 됐어요. 네. 이 세 가지가 우리 한국 경제를 나홀로 좀 사면초가에 놓이게 하는 정말 공경에 처하게 만드는 네. 그런 상황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런 실물 경제적 흐름을 여러분 판단하시고 네. 경기 판단하시고 그게 또 주가에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어서 또 파급 영향까지 생각해 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근데 실장님은 정말 심심하지 않으시겠어요. 아니 그리고 일이 끝날 일이 없겠어요. 뭐 가만히 있으면 네. FOMC, 네. 월드뱅크, IMF, 한국은행 거기서 자꾸 뭘 발표해. 네. 그럼 그걸 또 이제 분석하고 맞아요. 리뷰하고 예. 기사도 쓰시고 강연도 가시고 맞아요. 여기 마르지 않는 샘물이네요. 다크서클이 계속 내려옵니다. 힘들어 죽겠어요. 일단 FOMC 회의 결과가 네. 발표가 됐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거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그래프랑 비슷할 것 같아요. 네. 미국 금리가 어쨌든 23년 한 3월 달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떨어지지 않겠느냐. 네. 이제 정점에 머물거나 정점 밑으로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게 여러분들의 기대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의 기대. 근데 시장의 기대에 충족하는 그런 발표가 나왔느냐 아니냐. 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중요한 관건이 되는 그런 이슈라고 볼 수 있겠죠. 시장 전망치만큼 나왔냐, 하했냐, 상했냐. 그렇죠. 예. 그것을 오늘 본격적으로 얘기하면 어떨까 생각이 돼요. 네. 일단 2월 FOMC 총평해 주신다면. 네, 총평은 시장의 기대에 부합하는 금리 인상 결과였다. 첫 번째. 베이비 스텝 인상했거든요. 네. 이 베이비 스텝은 뭐냐면 0.25%에서 네. 베이비 스텝으로 인상했어요. 한 번. 네. 그다음에 빅 스텝으로 인상했어요. 그리고 자이언트 스텝을 4번 했어요. 그러니까 베이비, 빅, 자이언트 4번. 총 7번. 네. 그렇게 하다가 이제 빅 스텝으로 전환했어요. 네. 그리고 이번에 베이비 스텝으로 전환한. 그러니까 베이비 빅 자이언트 4번 네. 다시 빅 베이비. 그러면 이런 식으로? 베이비 이전에는 안 올렸던 거니까 다시 안 올리는 시점도 그렇죠. 곧 그러면 정점에 네. 다다르지 않겠느냐. 원래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이 부상했었다가 빅 스텝으로 전환됐다가 이제 베이비 스텝으로 전환됐으니까 네. 완벽한 속도 조절에 들어가는 거죠. 네.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이게 마지막일까? 이 2월 FOMC 회의 결과가 네. 마지막 금리 인상일까? 이것에 대한 기대를 많이 갖고 있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실망이 있어요. 하지만 앞서 어쨌든 예. 베이비 스텝을 한 것 자체는 주식 투자하는 분의 입장에서는 좋은 뉴스이긴 하잖아요. 좋은 뉴스이고요. 네.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금리 인상 더 이상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는 있지만 기대가 다소 실망이 되긴 했지만 네. 결국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파월이 결국 얘기한 여러 가지 발언들을 보면 네. 물가 많이 잡혔구나라는 것을 해석해 줘요. 핵심 키워드가 바로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예요. 오늘 좀 적극적으로 네. 그런 부분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강론 좀 들어가서 2월 FOMC 회의에서 중요한 포인트 뭐였을까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4.5% 수준에서 4.75%로 금리를 인상한 건 다 예견했던 것이고 네. 이미 FOMC 회의 직전에 얼마만큼 이 베이비 스텝에 무게를 두고 있었냐면 네. 이 부분 보여드릴게요. 이 페드워치를 보시면 네. 베이비 스텝 할 거야. 라고 98.1%. 98.1%가 믿고 있다가 네네. 이게 하루 전이에요. PCE 발표됐을 네. 때. 근데 또 역시 지금 FOMC 발표 직전에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네. 베이비 스텝에 압도적인 무게를 두고 빅 스텝은 아예 없을 거야. 혹은 벌써 이번에 동결할 수도 있어. 네네. 이런 믿음까지 들 만큼 뭐 강한 금리
인상의 어떤 속도 조절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 기대에 부합하게 금리 인상이 단행됐었다. 네. 이게 좀 핵심적인 결과이고요. 네. 그다음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네. FMC 성명서상에 네. 어떤 문구가 사라질까 이런 거였거든요. 이게 관전 포인트거든요. 그쵸. 가장 중요한 문구가 ongoing increase. 이게 이게 뭐냐면 무슨 뜻인가요? 앞으로 정점에 해당되는 기준금리 목표치에 해당되는 그 방향으로 계속 금리 인상을 진행하겠다.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하겠다라는 표현이었어요. 11월 FOMC죠. 네. 그리고 12월 FOMC에서도 그대로 이 있어요. 문구가 안 사라지고 그대로 있죠. 이게 빠지면 좋을 텐데. 근데 빠지기를 바랬던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는 근데 안타깝게도 그대로 있네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직도 네. 파월은 금리 인상을 계속하겠다라는 발언을 한 거예요. 다만 요거 말고 네. 여러 가지 나머지가 변화한 게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지금부터 설명드리면서 네. 그래서 시장이 다소 환호를 한다든가 어. 파월 얘기 못 믿겠다. 그러니까 온고잉 인크리스라고 표현했지만 네. 이거 못 믿겠다. 이거 물가 잡으려고 만약에 이 단어가 빠져버리면 네. 물가에서 잡힌 게 놓쳐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서 이야기한 게 아니겠느냐 하면서 이제 시장이 파월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렇게 된 배경 같은 것들을 지금 더 집중적으로 자, 설명드려보도록 그럼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는 원래 4.5%에서 4.75%된 거죠. 그래요. 자, 금리 부분 이제 좀 어느 정도 확실해진 것 같은데 혹시 그러면 이제 성명서에서 다르게 좀 달라짐, 차이점 뭐 달라진 있을까요? 거 제가 그거를 이 새벽에 오늘 방송을 위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네, 오늘 방송을 위해서도 있지만 제 채널에서도 이거를 채널 이름이 어떻게 되셨죠? 경제 읽어준 경제 읽어준 남자 김강석.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새벽같이 일어나서 네네. 바로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FMC 성명서 세 개를 비교를 했더니 네. 세 가지 면에서 우리가 주안점이 있다. 너무 좋은 포인트네요. 예,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좋아요. 기존 FMC 성명서 동안에는 네. 인플레이션이 계속 엘리베이티드, 우리 엘리베이트 타고 가듯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올라간다. 인플레이션이 안 잡힌다. 계속 인플레이션이 안 잡힌 채로 고물가가 유지된다. 이런 표현이었어요. 네. 근데 그런 표현이 있었던 그 이유도 여기 주저리 설명해 놨죠. 네. 그동안에는 12월까지만 해도. 그 이유가 뭐냐면 팬데믹 이후에 공급망 병목 현상이 생겨버렸고 그렇죠. 거기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서 뭐 에너지 가격, 식료품 가격 할 것 없이 다 올랐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계속 야기됐다라는 문구가 있었어요. 11월 FOMC 또 12월 FOMC 다. 근데 중요한 거 인플레이션이 다소 완화됐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물가가 어느 정도 잡혔다. 인플레이션이 다소 완화됐다. 그렇죠. 그러나 여전히 고물가는 유지된다. 네. 이런 표현이에요. 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이 표현을 한마디로 바꾸면 뭘까요? 디스인플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아닌 디스인플레이션. 디스인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이 다소 완화되고 있다라는 뜻인데 네. 파월이 이렇게 시인한 건 처음이라는 거예요. 디스인플레이션을 거론한 게 네. 처음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다. 네. 이거 먼저 강조하고요. 먼저 이것을 왜 이렇게 얘기했는지를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자 여기 물가 상승률을 볼게요. PCE 물가를 먼저 볼게요. 자 여기 이런 질문을 제가 김 작가님한테 이미 드렸었던 것 같은데, 네. 컵이 있죠. 컵에 물이 있어요. 반을 마셨어요. 네. 반이 남았죠. 네. 자 뭐라고 생각하세요? 반이나 남았네. 반이나 남았네. 네. 근데 저는 반이나 마셨네. 네. 반밖에 안 남았네. 다르게 생각하는 거죠. 반이나 남았네, 반밖에 안 남았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물가가 정점을 찍고 떨어지는 현상은 똑같아요. 네. 그죠? 누가 보나 이건 똑같아요. 근데 이게 떨어지는 현상을 놓고 시장은 어떻게 보고 있냐면 와 많이 떨어졌네. 정점 찍고 많이 떨어졌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파월은 어떤 생각이에요? 우리의 목표 물가는 2%니까 2%에 부합하려면 아직도 멀었네. 이만큼 남았네. 그래요. 그러니까 같은 현상을 놓고 달리 바라본다. 네. 동상이몽이다. 네. 이런 표현이 들어가는 게 그 이유입니다.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네, 동상이몽인 거야. 같은 것을 보고 달리 해석한다. 네. 자, 마찬가지로 이 PCE 가지고 말씀드렸고 CPI 가지고도 말씀드릴게요. CPI를 보니까 보세요. 9.1%를 찍고 6.5%까지 떨어졌으니까 그래프로만 보면 어때요?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 너무 많이 떨어졌는데. 그죠? 이렇게 생각하니까 시장이 환호하고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보세요. 그래프를 더 연장해서 보면 2%라는 목표 물가에 부합하려면 상당히 많이 남아 보이죠. 역시 같은 현상을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바라보는 거야. 굳이 말씀드리면 IB뱅크,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이제 물가 정점 찍고 많이 안정화됐으니까 주식 투자하세요. 네. 라고 더 이렇게 꼬드기는 느낌? 그렇게 해석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이 표현이 이해 가셨을 겁니다. 지금까지 물가 잡힌 건 사실이야. 정점 찍은 건 사실이야. 그러나 여전히 고물가가 유지된다라는 표현. 그러니까 파월은 조금 더 조심스러운 거죠. 그러나 어쨌거나 다소 물가가 완화됐다. 이 표현은요. 시장이 엄청나게 기다리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가 등장한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연준 FOMC 회의는 앞으로 금리 인상을 지속해 나가겠다. 이게 적절할 것 같다라고 표현한 것은 변화가 없다는 거죠. 네. 변화가 없다. 이거 중요한 거죠. 마지막 이것도 좀 다소 달라졌어요. 이건 아주 중요한 표현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소 달라졌으니까 설명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금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특히 앞으로 금리를 얼마만큼 올릴지 금리 인상 기조 페이스는 다소 금리 인상 기조예요. 금리 인상 기조를 결정한다라는 그런 컨셉을 가지다가 바꿨죠. 금리 인상의 정도. 로 바꿨어요. 이제 기조 자체는 뭐 긴축적 기조 맞지만 이제 긴축적 기조에서 완화적 기조로 전환될 준비를 한다라는 느낌도 들고요. 네. 그리고 금리 인상 폭 요걸 가지고 말하는 걸 보니까 완벽한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 들어간 것이다. 이제 더 이상 뭐 소위 말하는 서프라이즈 빅 스텝, 잔 스텝 이런 건 없겠다라는 기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건 성명서상에서 나온 문구들이고요. 그다음 여러분이 정말 주목하신 게 파월의 기자회견 내용이에요. 누가 이 성명서를 딱 전에 거랑 딱 비교 분석해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알려주겠습니까? 경제 읽어준 남자 김가수 시장님 계속 가시죠. 감사합니다. 네. 이게 지난 FOMC 12월도 그렇고 그 전에 FOMC 회의에서도 성명서상에 담긴 내용은 어쨌든 연준 위원들의 합의된 문구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그 문구 하나하나 조정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어쨌든 지금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파월이 기자회견 가서 다른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소리 했죠? 이게 무슨 말이냐? FOMC 성명서상에서는 다소 비둘기적 발언이다 해석이 될 만큼 비둘기적 발언이었는데 파월의 기자회견의 과정에서는 소위 뭐 이렇게 매 발톱을 드러내고 뭐 금리 인상이 멈추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강한 발언을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자꾸 놀랐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파월의 기자회견에 집중했었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집중했느냐? 제가 이 기자회견 중에 파월이 이야기했던 의장님이 말씀하셨던 것들을 제가 다 좀 적어봤어요. 중요한 포인트들을 제가 증문즉독하듯이 이렇게 적어봤는데 제가 한번 놓치지 않은 게 없다라고 가정하고 한번 들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보시면 물가 안정은 연준의 책무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시장에 먼저 겁을 주죠. 이게 뭐냐면 그냥 교과서적 발언이에요. 연준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물가 안정이라고. 물가 안정. 근데 그 뻔한 말을 다시 한번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 안정이 안 됐으면 우리 금리 인상을 멈추지 않아. 라는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금리 인상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는 문구 표현을 또 반복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시장에는 기분 나쁜 표현들인 거죠. 그래서 한동안 긴축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라는 표현들도 했습니다. 그래서 장기 목표치 우리 물가 상승률 목표치가 뭐예요? 2%죠. 그 2%를 상당 수준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다음 이게 정말 중요한데 근원물가는 안 잡혔다. 이건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건 앞에 말씀드렸어요. 이것도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건 조금 이따 강조하고요. 여기서 파월의 기자회견에서 어쨌든 핵심 키워드가 됐던 두 문구는 이겁니다. A couple of. A couple of는 뭐냐면 그러니까 a couple of 금리 인상을 하겠다. 한두 번 정도의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 있다. 한두 번 정도 남았다라고 해석할 거죠. 수 있는. 남았다라는 표현. 그래도 어쨌든 이게 a couple of라는 표현은 시장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뭐 금리 인상 또 뭐 한다고만 해놨지. 왜냐하면 금리 인상 안 한다고 지금 말해버리면 애써 물가 잡았던 거
또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다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게 연준이 제일 걱정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표현이지 않겠느냐라고 시장은 네. 해석할 수도 있어요. 네. 어커프로브라는 모호한 표현이. 네. 그러나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이 표현이 네. 어쩌면 오늘 FOMC 회의 결과의 핵심 키워드였다. 핵심. 물가가 다소 안정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파월의 말씀으로 입으로 네. 인정한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이 네. 두 가지에 대한 표현, 왜 이렇게 표현하는지 네. 이걸 좀 말씀드리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이 부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가는 어느 정도 안정화됐는데 네. 지금 당장 이게 12월까지의 물가 상승률이거든요. 근데 3월에 FOMC 회의가 또 있어요. 네. 그러면 1월 물가, 2월 물가를 받아들고 그렇죠. 결정할 수 있는데 그 한두 번 정도의 데이터를 더 봐야만 한다. 이것만 가지고 물가가 안정화됐다라고 인정하기엔 좀 이르다. 라는 표현이 등장한 거고요. 더 중요한 것은 네. 우리는 근원 물가를 보겠다. 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부터 이게 핵심입니다. 시장이 계속 낙관했었잖아요. 네. 근데 연준은 계속 경계감을 가졌잖아요. 그런 배경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어요. 자, 볼게요. 이 물가 상승률 CPI가 지난 22년 6월에 9.1%를 찍었어요. 그죠? 네. 근데 9.1%를 찍은 그 기여도를 보면 일정 부분 에너지 물가예요. 그리고 일정 부분 식료품 물가예요. 네. 그리고 나머지가 근원 물가입니다. 이해 가셨죠? 근데 이렇게 많이 떨어져 준 건 사실이지만 12월 물가까지. 네. 근데 뭐가 많이 떨어진 거예요? 에너지. 물가가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곧 다시 말하면 근원 물가는 안 잡힌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보는 게 다른 거예요. 이제 시장은 또 주요 글로벌 투자 은행들은 물가 상승률이 어쨌든 정점 찍고 떨어졌다. 앞으로도 떨어질 거다라고 표현을 한 거라고 볼 수 있다면 첫 번째. 그런데 연준 입장에서는 근원 물가를 본 거예요. 여러분 이 두 네. 가지를 같이 보셔야 됩니다. 네. 같이 보시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이걸 왜 같이 봐야 되냐면 시장의 기대와 연준의 금리 인상 결정 이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둘 다 보셔야 되지 한 가지만 보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 얘기는 곧 연준 입장에서 걱정이 돼요. 왜? 만약에 국제 유가가 다시 급등하면 중동에서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요.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더 확산돼요. 만약에. 그럴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국제 유가가 만약에 급등해 버려요. 급등해 버리면 당연히 애써 잡았던 거. 자, 근원 물가라는 개념은 기조적으로 물가가 잡혔느냐 여부예요.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과 식료품 가격은 어제 올랐다가 내일 떨어지고 또 내일 모레 다시 오르고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한파나 폭설 일어나면 채소 가격 급등해요. 급등이죠. 식료품 가격 급등하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급변동할 수 있는 이런 것들만 떨어진 거지 근원 물가가 안 떨어졌기 때문에 네. 우리가 마음 놓고 물가가 안정화됐다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시장의 기대와 연준의 경계감이 차이가 있다. 차이가 있다. 그래서 동상이몽이다. 네. 또 한 가지 여기서 또 드립다운 또 한 단계 내려가 볼게요. 물가 자체는 떨어졌지만 근원 물가가 안 떨어졌다. 그렇죠. 근데 지금부터는 근원 물가만을 가지고 파고 들어가 볼게요. 네. 근원 물가 중에서도 자, 근원 물가를 또 쪼개 볼게요. 네. 이렇게 쪼개 보신 적은 없으시죠? 근원 상품 물가가 있어요. 네. 그다음 서비스 물가가 있겠죠. 그러니까 근원 물가 중에 근원 상품 물가, 근원 서비스 물가. 그리고 근원 서비스 물가 중에서도 근원 주거 서비스 물가, 서비스, 비주거. 비주거. 주거가 아닌 나머지 비주거. 네. 자, 이걸 가지고 말씀드리면 그래도 상품 물가는 많이 떨어진 거다. 네. 인정. 근데 주거 서비스든 비주거 서비스든 할 것 없이 서비스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다. 네. 이 서비스 물가는 곧 뭘까? 예를 들어서 우리 김 작가님 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네. 대형 유튜버 아니십니까? 네. 그럼 여러 가지 비용들이 들어가잖아요. 있죠. 그 비용 중에 절대적인 비용이 뭐겠어요? 절대적인 비용이요? 인건비 아니겠어요? 인건비, 왜냐하면 월세.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이 서비스예요. 서비스.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자재값이 올라서 비용이 늘어난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 서비스 산업은 거의 전부가 인건비예요. 그렇죠. 사실. 여러분 법률 서비스 생각해 보세요. 그럼 변호사의 인건비가 절대적인 비중이에요. 그렇죠. 금융 서비스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러면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금융 전문가들의 인건비가 절대적인 비중. 맞습니다. 이해가죠? 뭐 저처럼 이제 연구하는 연구 컨설팅 이런 서비스는 네. 역시 연구자들 컨설턴트들의 인건비가 절대적인 비중이지 네. 다른 뭐 비용이 그렇게 염려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서비스 비용이 계속 늘어난다. 이것은 인건비가 안
떨어져서고요. 그러면 기조적으로 물가가 안 잡힐 수도 있겠구나라는 걱정이 들 수 있겠죠. 파월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게 바로 연준의 경계감이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또 설명드리면 자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 이거 다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밑에 중간값만 보셔도 충분합니다. 중간값 보시면 우리 사진을 잠깐 없애줘 보세요. 중간값을 보시면 우리 소위 말해서 글로벌 IB뱅크들의 네. 앞으로의 금리가 어떻게 움직일 것이다라는 그 기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것을 중간값을 쭉 나열해 보면 지금 이미 IB뱅크는 23년 3분기 정도면 금리의 정점을 찍고 4분기 혹은 3, 4분기 사이에 인하로 가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조금 더 당겨지는 느낌이에요. 인하.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예견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연준의 의견은 뭐예요? 23년 4분기까지 계속 금리를 인하하지 않겠다. 네. 유지하겠다가 연준의 의견이에요. 네. 역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의 기대는 이렇게 금리 인하 시점이 거의 다가왔다라고 판단하지만 연준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네. 그 골자, 의견의 골자가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네, 양쪽 다 이해갑니다. 예, 여러분 양쪽을 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네. 이따가 그것을 더 해석해 드릴 수 있겠지만 그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 물가가 치솟아서 금리 인상을 그렇게 이렇게 급격히 인상했던 것처럼 네. 물가가 확실히 안정화되면 금리 인상을 더 추가적으로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 그런 현상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네. 연준은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김대방님께서 주신 질문에 네.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릴게요. 너무 좋은 질문이어서 그래요. 네.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원래 있나요? 원래 있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용어, 제 용어 설명할 계획은 없었습니다만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있죠. 네. 그다음 두 번째 뭐가 있어요? 디플레이션이라는 단어예요. 디플레이션.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은 소위 물가가 하락하는 걸 얘기해요. 네.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상승하는 거고 디플레이션은 물가가 하락하는 거다.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렇죠. 스태그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 더하기 경기 침체예요. 네. 됐죠?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하셨고. 네. 그러니까 이런 게 가장 주요한 단어인데 디스인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의 반대니까 물가 상승이 완화된다라는 느낌이에요. 자, 보시면 그래프 있죠. 이게 물가 상승률이 그래도 완화된다. 여전히 인플레이션 상황이지만 네. 인플레이션 상황이 완화된다. 호전된다. 이게 디스인플레이션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셨길 바랍니다. 자, 그다음 앞으로 질문이 전망은요? 뭐죠? 네, 앞으로 전망 이게 정말 중요하죠.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오늘 FMC 회의가 있자마자 페드 워치를 제가 바로 클릭을 했어요. 클릭을 해서 이제 여러분께 보여드렸는데 이거는 제 채널에서 못 보여드려가지고 좋습니다. 여러분께 지금이라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FMC 회의 있기 전만 해도 자 오늘 FMC 회의 결과를 베이비 스텝으로 예측했던 거예요. 예상에 부합했죠. 맞죠? 그리고 이제 다음 FMC인 거예요. 다음 FMC는 3월에 있습니다. 그 날짜도 말씀드릴까요? 말씀드리는 게 더 좋죠. 3월 21일에서 22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3월 23일 새벽에 FMC 회의 결과가 네. 발표된다. 그리고 여기 이 FMC 회의 스케줄 중에 여러분 이런 것은 사진 찍어놓고 네. 여러분 일정표에 기록해도 주셔도 좋습니다. 저도 일정표에 기록이 다 돼 있거든요. 네. 그만큼 중요한 의사결정이에요. 근데 이 3월 FMC 때는 별표가 있죠. 네. 별표가 있다는 얘기는 점도표. 예. 아, 역시. 그리고 경제 전망치, 물가 전망치를 그때 얘기하겠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질문했었거든요. 이번에 물가를 어떻게 예상하느냐. 그건 3월 FMC 때 얘기하겠다라고 돌려 말했어요. 그 기자회견 때. 그게 결국 Summary of Economic Projection, SEM을 3월에 발표할 테니까 그때 보세요 이 뜻입니다. 엉뚱한 질문하지 마세요 이 뜻이에요. 굳이 이때 발표하는 건데 이때는 절대 그런 거 얘기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뜻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께 지금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요거예요. 3월 FMC 우리나라 날짜 기준으로 3월 22일이었던 거죠. 그때 얼마나 인상할까 역시 베이비 스텝의 무게를 많이 두고 계세요. 여러분 시장에서 지금 인식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그러나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3월에 FMC 때 금리를 한번 이렇게 베이비 스텝으로 인상하거나 아니면 이때는 쉬어간다. 네. 5월에 인상한다. 네. 5월에 인상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걸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네. 그러니까 두 가지 시나리오인데요. 아예 인상 안 하거나 아예 인상 안 하는 시나리오가 있어요. 근데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는다. 근데 뭐 한 10% 정도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3월에 베이비 스텝 한다. 네. 3월에 베이비 스텝 하는 것도 한 나머지 한 40% 무게를 두면 좋겠습니다. 근데 3월 FMC 회의 때는
2월 달에 발표되는 1월 물가 상승률, 그리고 3월 달에 발표되는 2월 물가 상승률. 그러니까 1월, 2월 물가 상승률을 다 보고 결정하는 거예요. CPI도 보고 PCE도 보는 거예요. 그렇죠. 둘 다 보고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 결국 그 데이터가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 다르다. 네. 파월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아까 표현이. 그렇고 만약에 그때 나름 호전되는 결과가 나온다. 예를 들어서 호전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나라 물가는 오늘 막 발표됐어요. 네.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1월 물가 상승률이 오늘 발표됐는데 우리나라는 매월 첫 번째 2일 정도 대략 1, 2일 정도의 발표가 많이 돼요. 우리나라는 물가 발표가. 근데 미국 CPI 같은 경우는 11일 이쯤에 많이 발표돼요. 그만큼 추계하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려요. 주가 이렇게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물가가 1월 물가가 발표됐는데 네. 안타깝게도 네. 12월 물가 상승률보다 올라갔어요. 아, 올라갔다고요? 5.0이었는데 5.2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베이비 스텝을 계속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겠죠. 그렇죠. 대표적인 예예요. 근데 만약에 미국 물가 상승률은 12월 물가 상승률보다도 떨어지고 근원 물가 자체가 정말 떨어져요. 네. 그래서 1월, 2월 물가 상승률이 그렇게 발표가 돼요. 그러면 3월 달에 금리 인상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좀 쉬었다가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베이비 스텝으로 전환했죠. 이것도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지만 한 번 쉬었다가 베이비 스텝 하는 것도 네. 속도 조절인 거예요. 이해가시죠? 연거푸 금리 인상한 것보다 한 번 쉬었다 금리 인상하는 것도 속도 조절에 해당됩니다. 그렇게 속도 조절을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무게를 두고 네.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한미 기준금리 역전폭이 좀 더 벌어졌죠. 네. 이걸로 인해서 한국 경제 좀 어떤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이따가 정말 심층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파고들고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네. 어쨌든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3.5%죠. 네. 그리고 미국은 이제 4.75%가 된 거예요. 네. 그러면 1%포인트 격차가 있다가 1.25%포인트로 격차가 더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따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IMF 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경제는 예상했던 것보다 호전돼요. 경기 침체인 건 맞지만 네. 마일드한 경기 침체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강력한 경기 침체는 아니고 그래도 마일드한 경기 침체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경제의 경우에는 IMF에서 진단하기를 더 생각보다 악화된다. 우리나라만 하향 조정했죠. 여러분 그 정보는 이미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따가 더 심층적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미국은 금리 인상을 하는 데 있어서 네. 경기 침체를 우려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상대적으로 없어진 거예요. 경기 침체를 우려해서 금리를 가파르게 인하할 필요가 없어요. 네. 그냥 물가만 보고 물가가 잡히는지만 보고 극단적으로 네. 그것만 보고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해 나가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편한데 자 우리 입장에서는 왜 이런 사면초가에 놓였느냐. 미국은 금리 인상하니까 우리나라와 금리의 격차는 벌어져요. 벌어졌죠. 금리 인상해야 될 필요성은 더 생긴 거예요. 첫 생겼죠. 번째. 그리고 오늘 물가가 발표됐는데 이 물가 발표도 역시 기대치보다도 높고 지난 12월보다도 높아요. 네. 그러면 물가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경기 침체는 더 가속화돼요. 네. 그러니까 금리 인상하기가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해야 될 요인과 금리 인상하면 더 큰일 나겠다라는 요인이 네. 같이 등장했으니까 정말 이 한은의 고민은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핵심적인 코멘트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